누나, 여친과 헤어진 지 오래돼서 너무 외롭고 힘들어요. 손으로 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저런, 이 누나가 대신해줄 수도 없고. 아, 맞다. 왜 그걸 생각 못했지? 로즈몰. 로즈몰? 장미 가게. 장미 사서 뭐 하라고. 예. 로즈몰은 성인 쇼핑몰이야.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기는 시대. 요즘 세상에 누가 손으로 하니? 원시인이니? 뭐? 원신? 호모 파베르, 도구의 인간이라잖아. 요새 도구들 너무 좋다? 누나, 성인용품 정말 쓸만해요? 그럼 나도 쓰고 있는데 웬만한 남자보다 헐나. 남사친들도 그러더라. 웬만한 여자보다 낫다고. 정말 사람보다 좋다고? 최첨단 성인용품으로 외로운 밤도 이기고 섹스, 감각, 능력도 향상되고 일석삼조야. 누나, 나도 그 감각 좀 키우게 로즈몰 빨리 알려줘요. 성공대학 다음 카페에 들어가면 로즈몰이 바로 보여. 성을 공부하는 대학, 성공대학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성에 대해서 배우고 교육한 지 어언 2년. 교육 기자재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성공대학의 문방구 로즈몰 드디어 오픈. 4,000종 이상의 다양한 첨단 기자재로 더 빠르고 깊게 행복한 성을 만들어 나가요. 대박 이벤트! 오직 성공대학 회원에게만 드리는 20% 할인 혜택! 로즈몰에 회원 가입하실 때 이름에 성공대학을 붙여주시면 현금처럼 바로 쓸 수 있도록 구매 금액의 20%를 적립해 드립니다. 로즈몰은 www.rosemall.kr 또는 성공대학 다음 카페에서 로즈몰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외로운 밤을 달래줄 성인용품을 이렇게 싸게 살 수 있다고? 로즈몰 꼼짝마!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반응이 좀. 아, 올레! 이런 스페인에서 투어할 때 올레! 이러 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그 유령님, 왜 말씀 안 하세요, 유령님? 자,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자, 이제 성공대학, 오리엔테이션. MT 안 가요? 오리엔테이션 하자마자 MT 가나요? 원래? 네. 어디로 갈까요? 호텔? 아, 그래야죠. 제가 며칠 전에 세일 투나잇 사장님을 만났어요. 오, 예, 근데 세일 투나잇 사장님이 여성분이시더라고. 정말로요? 예, 30대 여자예요. 오, 그래서 나 당신 되게 멋있다. 그래서 그 지금 세일 투나잇이 뭐 이거 좀 홍보인데 어쨌든 이 무슨 호텔 119 해가지고 그 좋은 호텔만 자기들을 잡아가지고 대박 났을걸요? 대박 났어요. 나가지고 저희 방송에 그때 광고 들어왔었잖아요. 세일 투나잇이 그 저희 방송에만 그때 한번 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방송편에 저희가 출연했었죠. 그러니까 두 분이 바람님하고 나연님하고 진짜 바람 많이 잡아줘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세일 투나잇을 홍보를 했는데 한번 공짜로 좀 달라 그래요. 아니 그래가지고 제가 누굽니까? 이 기회를 놓칠 수는 아이, 없지 그럼요.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게 정말 괜찮아요. 싸게 할 수 있잖아요. 제가 리츠칼튼을 한 번 봤는데 7만 원에 나왔더라니까. 오 진짜 26만 원짜리가 7만 원에 나눠 가야 되겠다. 근데 지금 남자가 없어서 제가 못 가는데 간택하소서 여기서. 아니 뭐 그거 중요하지 않고요. 제가 그 사장님한테 협상을 했어. 그러면은 이게 그날 방을 잡잖아요. 당일 땡처리잖아 원래. 그러니까 미리 자기네들 이렇게 잡아놓는데 일주일 전에. 아, 왜냐면 그래갖고 이제 고객한테 주는 서비스예요. 그러면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남는 방도 있잖아요. 아 있죠. 조금 손해 보실 수도 있고, 그렇진 않대. 그러면 그 남는 방 그런 걸 어차피 놀리는 방이잖아요. 그럼 제가 전화를 드리면 되나요? 그랬더니, 예, 1시 이후에 전화 주시면 방 드리겠습니다. 낮 1시. 아니 2시에 체크인이니까 1시까지는 전화 줘야죠. 그러니까 새벽 1시 1시까지 이후에. 그분한테 전화 딱 하면 새벽 호텔- 1시? 새벽 1시. 아, 새벽이요? 아이, 팔다 남은 거. 새벽 1시 아. 남은 거. 팔다가 남은 거. 아 기다리시래. 그거 무료로 저는 주기로 싸게 팔매도 불구하고 남는 거. 남는 거. 그럼 새벽 1시에 호텔을 간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아, 잠도 지친다. 안 자고 그 시간에 아니. 아 12시까지 박 교수님, 놀다가 호텔 잠자러 가면 가는 되지. 거잖아요. 그러니까. 호텔에 뭐 하러 가는데요? 잠자는 거 아니에요? 집 없어서. 아니 음주가 뭐 하고 놀다가 12시 1시 돼가지고 이제 슬슬 발동 걸렸으면 맞아. 딱 하고 가면 되잖아요. 저희는 그러면 그럼 저는 저기- 콘레드로 해주세요. 뭘로요? 콘레드. 아 콘레드.
아, 콘네드도 있을 거예요. 네. 네. 이번에 가봤는데 멋있던데요. 네, 콘네드 예, 좋아요. 콘네드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어디 있는 건데요? 여의도. 여의도에. 오. 이번에 우리 학회 거기서 했는데 무지크더라고요. 저도 뭐 산부인과 학회? 네. 예. 전화 드리면 되죠? 전화가 교수님? 저한테 잘 보이셔야죠. 일단 아유. 제 마음에 들어야 제가 연결을 해드리는 거니까 공부 열심히 하시면 제가 그런 특혜도 베풀 수 있어요. 근데 한시면 예. 호텔이든 모텔이든 여인숙이든 다 술이 떡대갖고 똑같지 않아요? 왜 1시까지 꼭 와. 떡대게 마셔야 돼요? 살짝 마시면 되지. 떡이 아무리 돼도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우리 박 아니, 교수님 굳이 비싼 호텔에 갈 필요가 있냐 이거지. 아니 내 다음 말은. 날 그날은 정신 없는데 다음 날 눈 떴을 때 아. 눈 떴을 때는 이왕이면 그냥 그 다음 날 전망도 좋고 12시나 이렇게 그럼요. 그랬구나. 그럼요. 그렇구나. 네. 우리는 9시에 칼출근을 해야 되니까 예. 참 맞춰서 난 우리 나와야 다터방님 되는데 인생이 너무 가엾어. 아 정말. 그렇구나. 조식 제공되는 대로 알아. 예, 조식 제공까지. 그 조식이 됩니까? 모닝 섹스를 해야지. 왜 조식을 먹어요? 그때? 그러게요. 밥만 먹고 사시나 봐요 저분은. 그러니까. 아유, 가르칠 게 너무 많아. 자, 우리 오리엔테이션 오늘 그러면 이제 저희가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기 앞서서 왠지 이 방송 들으니까 어떤 느낌이 든 줄 알아요? 예. 모든 국민이 야해지는 그날까지 아, 이런 맞아요 맞아요. 머릿속에 똥 만든 게 아니라 머릿속에 섹스 만든 게 아니라 그렇죠. 그걸 지향하는 방송 같은 그렇죠. 느낌이 아, 드네요. 야야 좋아요. 야한 게 좋은 것 같아요. 이야한 세상. 그럼요. 우리 마강수 교수님이 총장님께서 나는 야한 여자가 좋다. 나도 야한 남자가 좋다. 그죠? 야한 놈이 좋지. 그러게요. 되면 재미없어요. 이 땅의 모든 남성들이 섹시해지고 이 땅의 모든 여성들이 섹시해지는 그날까지. 파이팅. 네, 섹시해집시다. 네. 네, 겉도 섹시하고 속도 섹시하고 침대에서 그냥 마구 죽여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자,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오늘 이제 그럼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렇죠. 자, 대한민국의 섹스, 성에 대한 현 주소, 문제점,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나갈 방향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허심탄회하게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누구부터 하실까요? 일단 박혜성 원장, 네, 박 교수님. 박 예. 교수님께서 저는 기본적으로 학문적이어서 그러니까요. 법원장님 학문 섹스 좋아하시진 않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정상적인 체위를 좋아하신다고요? 남성의 그 뭐 해부학이나 생리학이나 뭐 뇌나 호르몬 여성의 정상적인 해부학, 생리학, 뭐 호르몬 뇌 이런 거를 가르쳐서 정상 그러니까 섹스에는 정상과 비정상은 없는데 그러니까 그 정상을 가르치면 남자의 성욕을 이해할 수 있고 여자의 오르가스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상적인 것을 배우면 그다음에 이제 응용은 네. 수학 공식 가르쳐 주면 여러 가지 꼬아놔도 수학 공식 두세 개 넣어가지고 풀 수 있는 것처럼 저는 정상적인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을 지향하겠습니다. 학문을 지향하는 섹스. 아, 네. 예.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은퇴 교육, 예, 그 지방에서 뭐 조선소에 은퇴 교육도 하는데요. 58년생 퇴직자들. 근데 그분들이 그래요. 성에 대한 거, 부부관계에 대한 소통, 은퇴 이후에 황혼연이 많기 때문에. 근데 강의 중에 성에 대한 남성 성건강에 대한 얘기도 빠질 수가 없잖아요. 요즘 약도 많이 먹고 뭐 마약이라 뭐 특정 제품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만 그런 강의를 하면 꼭 몇 사람이 뭐라 하냐면 저 강의를 조금 10년 전에나 좀 해줬으면 참 좀 지금도 뭐 고맙지만 너무 안타깝다. 그렇습니다. 저희 같은 세대도 저도 50이 지났습니다만 고등학교 때 성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의 커리큘럼에 공교육이 없었거든요. 그럼 대학에서도 있었느냐? 없었다는 거죠. 근데도 저는 뭐 아이 잘 낳고 지금 직장생활 잘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잘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성적 이런 거 뭐 추하불이라든가 희롱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정리가 안 된 이유가 체계적인 그 이 커리에서 공교육에서 이걸 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뒤늦게 공교육을 제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못한 부분을 이 팟캐스트 이 성공대학에서 좀 메꿔주는 보완제 역할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기회 요인으로 보고 저도 이제 참여를 하게 됐는데 정말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정보라든가 유의에 대한 부분 섹스는 그렇지 않습니까? 생식의 의미와 유의의 의미가 같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이 성이 즐겁지 않다면 탐닉에 대한 그 판타지가 없다면 왜 생식이 이루어지겠어요? 그건 이미 인간에게 신이 그 달콤함을 주면서 인구학적인 이런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정말 잘못 작동이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제도, 교육에 대한 뭐 이런 수용성 이런 것이 다 문제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성공대학이 당분간 공교육에 그런 부분이 빠져 있는 상태라고 보기 때문에 많은 정보가 가면서 특히 국민의 성에 대한 행복지수와 유해의 부분이 좀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많이 활성화되면 수명도 연장이 되고, 예, 그리고 뭐죠? 건강해지고, 또 행복지수가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이렇게 중요한 기능을 할 것이라고 보고요. 아무튼 뭐 그런 기능들이 이 성공대학에서 많이 담아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그 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공교육에 그 성교육이 없는 건 아니죠. 그런데 성교육이 고등학교 때부터 있는데 그 성교육 자체가 그렇죠. 보건교육으로 돼 있죠. 신체 구조.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 박 교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찔리시는 것 같아 지금. 보건교육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어떤 성에 대한 거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섹스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질병에 대한 거를 그렇죠. 가르치는 거죠. 맞아요. 질병과 예. 성폭행과 그러니까 이런 그런 것들. 원치 않는 부정적인 임신 그런 거 뭐. 낙태 그리고 아니 근데 솔직히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을 봤지만 누가 성기 구조에 대해서 알고 싶겠어요. 성기 구조가 너네 나팔관이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임신하고 수태하는데 뭐 너네가 잘못된 걸 하면 뭐 성병이 걸리. 너무나 애들도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을 가르치는데 그거를 보건교육을 하다 보니까 더 한다는 근데 거고. 그것도 부정적으로 네, 가르치죠. 그리고 예. 또 그걸 한 10시간 정도를 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거의 다 이 제대로 된 성교육을 하지 않는 거죠. 그게 우리나라 이제 성교육의 공교육의 현실적인 문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분 교육청 뭐 뿌락지십니까? 아니 저 너무 동감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저도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정상을 가르치면서 그 성감대도 가르쳐줍니다. 아 예. 아유 아, 이렇게 네. 좋은 선생님이 계시면 정말 네. 좋겠어요. 그 해부학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자기했을 때 어떻게 행복해지는지 많이 찔리셨어 지금 보건교육 나와가지고. 아 진짜 그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정말 한심한 거는 제가 받았던 성교육을 제 아이가 똑같은 걸 받고 있더라고요. 세월이 몇 년인데.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어처구니 없는 것 그게 같아요. 저는- 저는 위험하다는 많이 배웠지만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고 그게- 즐거울 수 있다는 네, 걸 배운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작년인가 봤던 미국 영화가 생각나는데 이 학생이 성교육 테이프를 포르노 배우들을 데리고 성교육 테이프를 만들었는데 그게 대박이 나는 그런 와우. 내용의 영화였거든요. 그걸 보면서 야 진짜 저게 제대로 된 성교육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우리도 그런 그 성교육이 나오는 그날까지 정말. 그거 제대로 된 조금 성교육. 기다리시면 네. 정천 마담 로즈 선생님께서 아 저기 선생님 교수님 연출자이니까 주연 배우니까 아, 교수님 그 개발하고 계신 섹스 그 다이어트 체조. 체조는 어디까지 완성되셨는지 예, 지금 이제 완성을 코앞에 앞두고 저거 빨리 배우려고요. 매진하고 있는데 지하철에 혼자 앉아가지고 지하철에 혼자 앉아 이거 틈날 때마다 연구를 해야 돼. 혼자 막 엉덩이 막 움직이고 돌렸다가 좌로 3번, 우로 3번 막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일단 자루 3번, 우로 3번. 나 혼자 노약 좌석에 앉아가지고 야 이건 너무 심하지 않니? 내 혼자 이러면서 빨리 오픈하시길. 네, 제가 네. 지금 나날이 이 기량이 또 일치월장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최근에 여성 상위에 대한 기가 막힌 이 체위들을 제가 또 개발을 했습니다. 얼른 전수해 주세요. 얼른 전수해 주세요. 예, 바로 실험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거.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한국 사회 참 오늘 너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성교육이 너무나 심각한 문제점이다. 20년 전, 30년 전 성교육이 그대로 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어떤 피임이라든지 또는 뭐였습니까 아까? 예. 질병 뭐 이런 거에 대한 질병 거. 쪽에 성병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성폭행, 성추행으로 그러니까 이게 남자들 참 힘든 게 그냥 정말 예쁘다고 이렇게 한번 터치한 것도 성추행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죠. 이게 참 상대가 그런, 느끼는 감정에 따라. 예 어려운 점들이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거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것을 그러니까 결국은 부정적인 성에 대한 성이 아까 우리 바람님 지적처럼 좀 행복하고 아름다운 그런 성에 대한 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제가 그 네덜란드에서 그 오페라 저희 그 고성할 때 시그널이 있었잖아요. 저희 음악. 네. 사실은 그거 해주신 분이 그 네덜란드에서 오페라 작곡 공부를 20년 하고 오. 살다가 오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네네.
저작권에 안 되는 거를 100년 전 곡으로 추천해 준 거예요. 100년 전 예, 저작권 예, 없죠. 예, 100년 전 곡이었는데 너무 괜찮죠, 우리 고성. 네네. 그런데 이분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이제 네덜란드도 마찬가지고 영국에 있을 때도 아까 우리 최수창 씨가 얘기한 것처럼 거의 포르노 수준에 가까운 그런 영상들이 성교육 교재로 활용을 한답니다. 그걸 그런 걸 일단 다 배운대요, 얘네들이. 그거 수입해갖고 성인들한테 일단 먼저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성교육. 아니 우리가 만들어야죠. 아니 그 네. 제가 이제 그 성학회에서도 자료를 봤는데 그 네덜란드인가 어디 가보니까 그 이 남녀간의 체위 이게 섹스하는 장면을 이렇게 애니메이션 사파 수준으로 해서 이렇게 다 만들어놨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그게 가능하겠어요? 근데 그게 보여주는 거예요. 애니메이션 정도 그렇게 보여준 거고요. 우리 성공대학은 정말로 행복한 성, 건강한 성을 향유할 수 있는 또 안전한 성도 좀 필요하겠죠. 여기 또 의사분도 와 계시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보완해서 한다면 너무너무 좋은 방송이 될 것 같아요. 지향점을 그렇죠. 좀 둬야 될 것 같아요. 저한테 단점이 실은 그 까진 생각이 좀 없거든요. 뭘까요? 많이 까시는데요. 거긴 줄여줘야 되잖아요. 막 줄여주세요. 남자는 까지 말고 여자는 줄여줘야 돼요. 단어와 표현이 너무 저렴해요. 조금 좀 단가를 올려주세요. 아 우리 저렴한 거 좋아해. 아, 그거를 같이 서로 뭘 보완해서 까냐고, 위임하는 정책으로 그러니까 까는 게 뭘 깐다는 얘기 지금. 야한 생각을 까달라는 거죠. 아 근데 정말 몰랐네. 교수님 보물 터지시면 한도 끝도 없으실 것 같으신데 그 보물 언제 터지실지 기대가 돼요. 호박씨 까고 있어요, 제가. 보물이 한 번에 팍 터지실 것 같아. 아 근데 네, 우리 참. 박혜성 원장님께서 야한 얘기를 하기 시작하게 되시면 그러니까 우리 저는 감당할 수 야한 이야기도 있을까요? 학문처럼 하는 재주가 있어요. 조수를 까야 되는데 호박씨를 까고 계셔가지고 가슴이 아픕니다 지금. 자 제대로 족 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한번 족 까볼까요? 제가 제대로 여성들이 잘하면 남자 족도 진짜 커지고 발기력도 좋아지고 강도도 좋아지고 명도를 만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누구나 명기가 될 수 있고 남성들도 꾸준히 자위 훈련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섹스 삽입할 때도 열심히 훈련하시면 그냥 오르가즘 보내는 거는 일도 아니죠. 처음이 어렵지. 그 다음에 한 번만 올려놓으면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오르가즘으로 충만한 대한민국. 아 아침 월요일 1시까지 출근해요. 그래서 일찍 출근해 콧노래 아니 부르면서 월요일 날은 출근하면 법적으로 모닝 섹스를 하고 출근을 해라. 좋죠. 섹스는 모닝 섹스가 좋다고. 아니 남자도 솔직히 아침에 발기 탁 돼 있는데 저녁에 술 먹고 찌그러져 이거 세우려면 힘든데 아침엔 지 혼자 자동 발기가 돼 있잖아요. 딱 만져봐요. 그 단단하고 튼튼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거 진짜 확 넣고 싶은데 출근해야 되잖아. 이 못 넣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회사 그만둬? 아니 그러니까 그만두면 안 되니까 월요일 날 1시까지 출근하고 모닝 섹스를 하고 빳빳한 조수로 섹스하고 그 다음에 아침 느긋하게 먹고 출근하면 얼마나 행복한 일주일이 되겠어요. 저는 진짜 월요일 아침마다 모닝 섹스 하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나라 정책으로 삼아야겠네요. 저를 어떻게 보내주세요. 여가부 장관으로? 아니 여가부 장관으로? 여가부. 아이고 아니 뭐 내년에 총선이 있으니까 그 어떤 국회로? 그 국회의원 후보는 그런 공약을 낼 수도 있죠. 그 뭐 월요일 날을 섹스데이로 법률적으로 제정을 해서 출근 시간 1시간을 만약에 연장시키는 법안을 내겠다 이런 공약을 넣는다면 네. 상당히 그 득표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죠. 미친놈이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최 교수님 너무 진지하게. 저는 그 사람 한 표 주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좀 문화적으로 그런데 그 미국에서 빌 클린턴이 루이스키랑 그 스캔들이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그 다음에 음. 클린턴이 재선에 성공했죠. 성공했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은 그 나라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대통령을 원하지 그 사람 사생활하고 상관없고요. 네. 프랑스 대통령도 네. 실은 허리 아래는 말 안 하는 거로. 그렇죠. 그건 뭐 정치적으로 뭐. 그러니까 예. 그 막 변장하고 오토바이 타고 애인 만나러 가는데 찍혔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은 문화였잖아요. 거기 섹스는 너무 즐겁고 실은 당연히 즐겨야 된다 생각하니까. 우리나라도 실은 정치하는 능력이나 가수의 능력하고 그 사람 사생활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너무 그러니까. 사생활 갖고 그 사람의 도덕적 잣대가 뭐.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우리나라가 좀 촌스럽죠.
조금 더 발달하면 그런 문화가 되면 그거하고 그거를 별개로 할 수 있는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지 근데 그거 않을까. 말고 진짜 웃기는 건 뭐냐, 싱가포르 법이 굉장히 엄격하잖아요. 그렇죠. 싱가포르에서 지금도 있는지 모르는데 싱가포르에서는 오럴 섹스를 하면 처벌하는 형사 처벌을 하는데 뭐 있었다고 해요. 있었던 건 확실해요. 근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불과 네. 1세기 전에도 그러니까. 1세기 전에 오랄섹스 못하게 했었죠. 그 오럴이 처음 나온 게 그 20세기 초에 무슨 그 포르노 필름이었어요. 이 목구멍 깊숙인가 제목이 스로트. 그 영화로도 나왔었잖아요. 네. 그 여배우가 네네. 처음에 그 영화 찍고 완전히 매장당해가지고 완전히 인생이 망가진. 그런데 그게 이제 처음으로 오럴 섹스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보여준 거거든요. 그 전에는 일부만 했었고 그 카마수트라에도 보면 어떤 학자들은 오럴을 해야 된다고 하고 어떤 지역에 따라서 오럴을 금기시하는 지역도 있고 학자에 따라서도 좀 달랐더라고요, 의견이. BC 근데 그건 5, 6세기예요, 기원전. 근데 이제 그렇죠. 킨제이 보고서를 그 학회에서는 이슈하거나 굉장히 쳐주는 게 미국에서 청교도들이 굉장히 금욕적으로 살 때 그때 1948년 뭐 이때였는데 킨제이 보고서에서 벌써 남자나 여자나 오럴섹스를 오럴섹스 거의 뭐 즐겼다. 90몇 예, 예. %씩 하고 있어서 미국 사회에서 경악을 했잖아요. 충격에 오랜만에 빠졌죠, 킨제이 미국 모어서 사회가. 들어보니까. 예. 예. 근데 그런 성의 선구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많은 연구들이 근데 나오면서 결국 킨제이는 감옥에서 그 공산주의로 이렇게 몰려가지고 그렇- 정신병 걸려고 죽은 것,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네네. 화병으로 돌아가셨어요. 네네. 그러니까 실은 마강수 교수님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선구자인데 세계 성학의 그 역사를 보면 처음에 그 선구자 역할을 했던 분들은 거의 대부분 성적으로. 감옥에 가셨어요. 왜냐면 억압되어야 되니까 성은. 네. 그래야지 실은 그게 굉장히 개혁주의거나 그런 분들이었는데 그런 분들은 되게 그 시대 때 보수주의자에 의해서 감옥에 가거나 화병으로 돌아가셨고 미국에서 한동안 그 정치하는 사람이 2,000명 정도 성학을 얘기하는 사람들 2,000명을 감옥에 넣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아, 정말요? 네. 메카시즘 네, 광과 그런 같이 네. 예. 그 중에 같이 이제 그랬죠. 킨제이도 그 일부였는데 그러니까 옛날에 중세 시대 때 마녀사냥 음. 실은 좀 섹시하고 남자를 잘 꼬드기고 이런 여자들이 그렇죠. 정치인들이랑 보수적인 여자들이 그런 여자들 다 데려다가 그 섹시한 여자를 내 남편을 꼬실 수 있는 꼬셨다고. 여자는 무조건 마녀 사냥으로 많이 예. 차단했죠. 찌르고 전부 다 막 화형시키고 난리를 이쁜 여자 그때 시가 말랐잖아요. 섹시하고 이쁜 여자는. 그렇죠. 미국 예. 중산층들 19세기에 미국 중산층들도 여자는 성욕이 없다. 이렇게 아예 당연하게 생각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자가 성욕이 있다라는 사실을 불과 킨제이 때부터 거의 뭐 여자들도 자위를 했고 그렇죠. 이런 게 밝혀진 거죠. 그 전에 누가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았잖아요. 그걸 입에 내는 것조차도 금기시 됐죠. 그러니까 나연님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실은 지금? 연산군에 대한 그러니까. 이야기도 나 들어보니까 맞아 죽었지. 연산군이 굉장히 성적으로 그 막 타락했을 때 여자들끼리 같이 오럴섹스를 시키고 해서 먼저 흥분한 여자를 죽이고 또 어. 다시 이렇게 시켜서 계속 그런 것도 했었다고 해요. 오. 그러니까 굉장히 성적으로 억압을 했던 시절이 되게 야하다. 그러니까 관음과 관음과 실은 그 우리가 억압이 지금- 같이 있다고. 지금 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야. 이게 방송이 굉장히 이슈가 되는 이유가 그동안에는 이런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 다 죽임을 당한 거라 감옥에 갔던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칼 차고 감옥에서 춘향이야 자기가 수절 지켜. 그러니까 칼차고. 정치나 법률, 저는 또 국회에서 또 입법 보좌관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어떤 새로운 법이 나오는 그 과정에서 보면 굉장히 기존의 법을 대체한다든가 개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 과정에서 지나고 보면 다 희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 박예성 원장도 얘기했고 우리가 첫 개강할 때도 얘기했지만 마 교수에 대한 평가는 참 뭐랄까 참 그 보호돼야 될 대상이다. 저런 분이 예, 도서관과 같은 이런 그 선구자적인 혁명이라 해야 될까요? 이런 굉장히 그 먼저 앞서신 분들을 기존의 질서에 반한다 해가지고 뭐 제거 당한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경황을 지금 있는데 그나마 그 계신 분이 건강이 좀 안 좋으시다고 하는데 좀 더 오래 사시고 그 지식을 좀 현세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많이 좀 알려주셔가지고 실은 마 교수님 같은 경우는 정말요, 예. 성적 섹솔로지, 그러니까 성학계에서는 혁명가와 같은 역할을 그렇습니다 하시거든요. 지금 예, 저희들은 그렇게 체게바라 봐요. 같이 예. 그럼요. 네, 그런 역할을 하신 분이라고. 왜냐면 굉장히 용감한 박해를 그렇죠.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런 이야기 안 하고 입담으로 하면 딱 담을 수도 있는데도 그럼요. 끝까지 얘기를 하신 것은 혁명가와 같은 역할을 하셨다고 보죠. 근데 우리나라 문학에 보면 또 은근히 그렇게 그런 성적으로 얘기하신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김사카 씨 쓴 시 중에
제가 그 정확하게 이렇게 다는 생각이 안 나는데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그러니까 며느리가 그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그 며느리가 그러니까 아기 낳고 나면 그 전분살 알잖아요. 그걸 시아버지가 빨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가 있는데 며느리는 시아버지 거 아래를 빨고 시아버지는 위에 걸 빨고 아래는 신맛이 나고 위에는 단맛이 난다. 그런 시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또 예전에 그 또 기생들이 썼던 시들이나 그런 걸 보면은 은근히 남녀 상렬지사에 대해서 좀 대놓고 쓴 시들도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나라 그 예, 민화나 문학에. 이런 데 보면 그런 표현이 굉장히 많은데 많아요. 예, 많아요. 그런 걸 예. 이제 그 민초들이 음. 뭐 스트레스 풀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네네네. 뭐 파티할 때 네, 다 하던 거긴 음. 한데 어쨌든 지금 이제 마 교수님은 우리나라 이제 성학에서는 굉장히 그럼요. 그런 역할을 네. 하셨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단절될 수 있는 성문화를 그래요. 보니까 이어가신 이제 거죠. 그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또 고려 시대 때는 전란이 많아가지고 과부들이 많이 생기고 뭐 전쟁 몽고전을 오래 대몽 항쟁을 오래 하다 보니까 남자들이 그냥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한 동네가 다 과부예요. 그 당시에 고려 시대 때는 남녀 관계에 대한 것이 굉장히 유연한 정책을 썼던 것 같아요. 재혼 부분, 보쌈 문화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때 나온 거고. 밤에 또 눈 맞으면 정상적으로 좀 인구가 좀 이 남녀가 좀 비슷해지는 조선 시대에 오니까 또 완전 유교가 들어오면서 여성의 인권이 뭐 완전히 뭐 이게 박해가 되다시피 이렇게 되는 상황이 있었고요. 특히 그 아까 우리 박혜성 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춘화 같은 자료 그 대표적인 당시의 공무원이었습니다. 그 김홍도 선생이라든가 신윤복 화보 이분이 그러는 거 보면은요 지금 현재 보면 포르노 수준이에요. 춘화도가 뭐 그렇죠. 대단하죠. 아니 보시면은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그 책이 다 당시에도 나왔죠. 그 당시 그렇죠. 시대 상황에 따라서 양반들이 공공연하게 봤다는 건 아니지만 돌려봤을 거예요. 저는 맞죠. 그 손박물관장을 제주도에서 했기 때문에 압니다만은 자료가 제주도 오시면 다 있습니다. 중국, 춘화, 일본, 한국, 인도의 카마수라까지 전부 자료를 저희가 비치해놨는데 일본 쪽은 굉장히 좀 성적으로 판타지하게 좀 성기를 크게 그리는 좀 존만해서 그런 것 같아요. 좀 적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저기 중국 쪽에는 좀 의료적인 부분에서 좀 이렇게 좀 그 춘화가 좀 유리된 것 같고 우리나라는 둘 다입니다. 이 판타지 기능도 있고 예술적인 기능도 있고 다 있는데 저는 그거 보고 놀랐어요. 사실은요. 야, 그 당시에도 우리 선조들이 이런 거를 그려가지고 지금 같은 플레이보이즈 같은 거를 이렇게 돌려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 정책도 우리가 이런 방송을 통해서 정부가 이렇게 자꾸 보수적으로 간다면 이걸 좀 이 선두적으로 좀 끌어주는 역할도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시간 나는 대로 열심히 참여할 생각입니다. 일본도 실은 전쟁을 계속했던 시절에는 남자들이 전쟁 가서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모노가 생긴 이유가 무조건 남자가 만나서 요구하면 언제든지 이불을 그게 깔고 법이었잖아요. 이불하고 일본. 베개를 이렇게 갖고 인구 다녔잖아요. 정책의 일환이잖아요. 일본은 출산 그게 정책. 법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인구학적으로. 그게 이제 성학도 실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필요에 의하면 그렇게 그러니까 이름이 야마무라, 뭐 산바, 그렇죠. 나카무라, 사. 그렇죠. 우리는- 예. 거기서 생겼다 이러니까 이름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맥동이도 아빠 이름은 모르니까 음. 그냥 어디 장소를 장소. 해가지고 만든 어디서 장소. 맞는 어떤 사람, 그렇죠. 어떤 사람이 아니라 우물가, 장소를 줘. 장소. 무슨 나무. 그래서 저는 사실 또 아까 마 교수님 말씀하시니까 저는 진짜 좀 가슴이 찡하고 사실 선생님 뵐 때마다 저는 솔직히 눈물이 나요. 너무 속이 상해요. 그 내가 20대 때 알았던 그 참 청춘의 그 아름답고 지성적이던 저 한 명의 지성인을 이 사회가 도대체 누가 그를 단죄하고 누를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그 감옥에 0.8평짜리에 갇혀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그런 생각도 들고 그 이후로 너무 후유증이 크셔가지고 본인 스스로도 교수이면서도 작가이신데 작품 활동도 제대로 못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페널티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러셨다고. 예.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아서 정말 제가 선생님한테 드린 말씀이 이대로 가실 겁니까, 선생님?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당시 한국 사회 이런 선구자 역할을 했고 하든 원치 않았든 간에 희생이 된 부분인데 저희가 지금이라도 정말 마 교수님의 명예를 좀 회복시켜 드리고 진짜 지금 자리에 우리 박혜성 원장님이나 최강 교수님 계시지만 이렇게 마 교수님 응원하고 있다는 거 제가 그런 말씀도 다 드렸어요. 어저께 얘기 들었는데 마 교수님이 정년퇴임을 해도 감옥에 갔다 왔기 때문에 그 연금이 안 나온대요. 세상에. 그러니까 복권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너무한다.
복권하셔야죠. 그럼 그나마 이제 인기가 있으시니까 교수로 역할을 하시긴 하는데 연금은 없대요. 치명적이죠, 사실. 형을 산 거잖아요. 그럼 또 실형은. 형법이 뭐예요? 미풍양속을 저예요? 그게 형법 입장이 있는 거예요. 미풍양. 그때 당시는 성문법에서 있을 그때 수 없는. 당시는 아니, 코해금은 제가 봤을 때는 그쵸. 제가 뭐 형법을 잘 아는 건 아닌데 그때는 이제 풍속법 풍기물란? 예, 관련 법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2개월 정도면 그렇게 뭐 중형이라고 할 수도 있고 중형이라고? 예, 근데 풍기물란에 구속까지 2개월씩이나? 된 거니까. 근데 굳이 말하면 음란 관련 법, 음란과의 관련 그런 그다음에 아니. 음란문서 유포죄. 예, 이 음란에 관련된 겁니다. 제가 아니 그 루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 그때 당시 어떤 판사님의 딸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마 교수님 가짜 장미여관으로 그 책을 읽고 있었대요. 공부를 않고. 열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열받으셔갖고 이런. 그랬다는 말도 그놈의 있고. 지집에 공부나 열심히 하지. 제목이 음란문서 유포죄로 구속되셨네요. 네. 근데 이제 네. 그때 그렇게 처벌이 됐다고 해도 그걸 지금 시대에 다시 재판한다면 그걸 구속시킨다는데 웃을 거 아니에요. 세상이 웃지 않을까요? 아니, 그 그렇지만 한 번 이미 단죄를 받았기 때문에 그게 복권하기가 힘들어요. 어렵죠. 이 상황에서는. 어렵고 이 사람들이 그걸 네. 바꾸기가 쉽지가 않죠. 그리고 즐거운 사람 어차피 뭐 감옥 갔다 온 건데요. 뭐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완전 낙인 찍혔고 변태 성욕자로 낙인 찍힌 그 데다가 영화 만든 그 4개 거짓말을 해봐. 그건 뭐 한참 걸려야지. 그게 걸릴 정도. 이제 시대가 이제 좀 지나. 네, 교수였기 때문에 예, 대학 교수가 이런 걸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길티를 받은 거고요. 궁금한 건 근데 문단에서도 굉장히 그 따돌림을 받게. 네네네. 그렇죠. 당연하죠. 그래서 좀 부드럽지 않았어요? 아니요, 그렇지 아니요, 않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지금도 이제 이건 약간 다른 이야기인데 신춘문예라든지 아니면 어디 문학 해서 여러 잡지사들의 문학 그 이 신인 작가들을 등용하잖아요. 아무리 실력 있어도 거기에 등단하지 못해요. 그 라인을 타지 않으면 되질 않는다니까. 실은 저도 이렇게 이제 성교육 하잖아요. 그럼 의사들한테 이제 뭐 섹스로지 한다고 하면 의사들이 그 다음부터 저를 보는 눈이 좀 다르고요. 아, 정말. 네. 어떻게 친구들도 음침하게 봅니까? 친구들도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어딜 봐서 훔치면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저는요. 못 맞다. 아, 전혀 음침하지 않거든요. 그런- 본인이 왜 음침하다고 그러세요? 아니, 아니 아무도 생각 안 해요. 본다고요. 음침해지질 않아요. 저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 말을 하는 순간 받아들이는 상대방의 본인이 의사들이 하고 싶었죠, 그 그게 이야기를. 아니라 그러니까 마 교수님도 그렇지만 저도 의사 사회에서는 썩 땀니까? 썩 곱게 바라보지 아, 않고 예. 성을 다룬다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주류에 것만으로. 편승하지 못하면은 아까 제가 그렇죠. 문단의 예를 들었지만 주류에 편승하지 못하면은 절대 보호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저도 뭐. 그러니까 비주류 취급받아요. 그러니까 네가 할 일 없으니까 그거나 하고 있겠지 뭐 이런. 그러니까 하지만 역사는 비주류가 제가 만듭니다. 박원순 원장님은 많이 이게 뭐야 보호해야 된다. 이게 사실 마광수 교수님도 그러지만 박혜선 원장이 굉장히 용기 있는 그 산부인과 의사예요. 와. 병원장이거든요. 동두천의 가장 큰 산부인과 6층 건물에 해성 산부인과. 해성 산부인과인데요. 지하 1층까지. 아, 제가 제가 그저께 스케일이 가가지고 들어갑니다. 해성 산부인과. 개고기 사줘서 먹고 왔어요. 예. 박 원장이 그 개고기가요 몸에 맞는 사람들은 수술 후에 참 좋아요. 염증도 없고요. 저는 개고기가 좋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 하려는 게 아니고 개고기집 평양집입니다. 그 개고기 유명한 거. 홍보대사. 간접 광고까지. 아니 근데 사실은 마광수 교수를 생각하면 우리 섹솔로지 하는 성학회에 많은 그 이 산부인과 비뇨기과 뭐 심리학과 교수들 저 같은 성교육자 다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서도 박혜성 원장이 지금 보호 대상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똑같은 케이스예요. 보호 대상이라는 게 왜냐하면 지금 박해를 당한다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사실은 본인의 의지와 신념 때문에 이런 방송도 하는 거고 정말 그 여러 가지 성 정보를 지금 산부인과 누가 산부인과 의사가 이렇게 품위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의사가 어떻게 뭐 그런 걸 아니, 품위가 넘치시는데 아니 지금도? 근데 기존에 있는 의사들은 가끔 박혜성 원장에 저렴하시잖아. 대해서 인간미 너무 있잖아요. 저렴하다. 너 왜 의사의 품위를 떨어뜨리냐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참 다양성에서 오리엔테이션에서 우리나라가 아주 성숙치 않은 나라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네. 이걸 왜 존중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희 환자 입장에서 우리 박혜성 원장님 같은 의사 선생님 만나고 싶어요. 건의만 내세우고 예. 뭔 얘기인지 잘 어렵게만 얘기해서 꼬매요. 잘 꼬매. 원치 않아요. 손기술이 좋아가지고요. 표가 안 나요. 어쨌든 아직도 우리나라 문화가 그 정도라는 것을 그냥 얘기한 거고 네네. 마 교수님이
저는 이제 혁명가 역할을 했다고 네. 생각해요. 저희가 앞으로 진짜 마 교수님 잘 받들어 모시고 저희 네, 한국 총장님. 사회가 한국 사회가 지금 이나마 이렇게 성에 대한 오픈이 된 것은 그분의 희생이 사실은 있었어요. 순교자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네. 지금 만약에 마 교수님이 없었다고 한번 가정을 했을 때는 지금 저희가 조금 더 어두운, 더 막힌 시대에 살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감사드리고, 예, 어차피 희생 당한 건 어쩔 수 어떻게 없는데. 여자들은 어떻게 감사드리죠? 원하시는 방법. 아니, 나는 우리 방송은 재미도 있어야 되니까요. 빨아들이면 제일 좋아하는데. 아, 마 교수님 오라를 아니, 너무 전 좋아하셔. 시간에 깊이 감사하신 지금 분들은 그랬는데 어차피 우리는 뭐 성인들을 위한 방송이잖아요. 미성년자가 듣는 방송 아닌데 뭐 이야기 나온 김에 우리 뭐 사부고 정말 보호해야 될 우리 마 교수님 요즘 성생활은 좀 어떻게 잘 되신답니까? 발기가 어떻게 잘 되신다? 이거 궁금하니까요. 그건 직접 나오셨을 때 예, 직접 물어봐요. 죄송합니다. 예. 프라이빗한 부분이므로. 저도 그건 다 몰라요. 마 교수님 저한테 뻥치는 부분도 있어요, 분명히. 남자들은 대부분 뻥치지 않아요. 아까 뭐 맞아요. 15분, 30, 말도 안 돼. 제가 예전에 잘 영화사 안 된다는 따라서. 얘기가 있어서. 그 즐거운 사람 영화사 할 때 제가 사실 그 한의 쪽 하시는 분한테 진짜 제가 그 300만 원짜리 그 황제들이 먹는 그 있잖아요. 옥보단 같은 그런 걸 제가 구입을 해가지고 거기 사양하고 막 이런 게 다 들어있어요. 오. 원래 부자들한테 1,000만 원에 파는 거고 기본 단가가 300 이상 들어가는 건데 제가 그거를 딱 받아가지고 마 교수님한테 진상을 해드렸어요. 선생님 드시고 힘을 내십시오. 훌륭한 제자네. 네, 아이 그 정도니까 선생님하고 제가 그런데 한 달 후에 제가 물어봤죠. 선생님 어떠셨어요? 그래 그 효과 있더라. 근데 내가 진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 예. 어쨌든 그걸 한번 우리가 여쭤보도록 하고요. 네. 제자가 준 건데 그러면 근데 희한한 거는요. 성교육하는 사람들의 사생활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궁금해요. 당연하죠. 우리가 마 교수님이 발기가 될까 안 될까 뭐 하면 몇 분이나 할까 이거 다 궁금해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다 나를 사석에서 만나잖아요. 그런데 방송처럼 잘하세요. 맨날 이거 물어봐요. 제발 사생활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요. 니나 잘하세요. 하세요. 니나 잘하세요. 그러세요. 아, 제가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요. 마 교수님의 그 성생활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한 3학년 때쯤 됐나 봐요. 이제 그 강의실에서 한 300석 정도 좌석되는 강의실이었는데 한 여름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쭉 강의를 하시다가 갑자기 마 교수님이 이제 마스터베이션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마스터베이션에 대해서 뭐 이렇게 쭉 하다가 나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마스터베이션을 하는데 그 자네들은 일주일에 몇 번씩 하나? 여기 남학생들 중에 누구 대답해 볼 사람? 오. 딱 이런 거야. 갑자기 한참 때 돌직구. 남자애들은. 그때는 이제 마 교수님 한 40대 뭐 한 중반쯤이셨죠? 그러니까 본인이 먼저 커밍아웃 했잖아. 나는 일주일에 2번 마스터베이션 한다. 수업 시간에. 그럼 남학생들 중에 누구 대답해 볼 사람? 아, 일주일에 2번 한다고 무슨. 이분께서 상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제가 눈을 딱 뜨고 봤죠. 남학생들. 누구 대답할 사람 없나? 조용한 거죠. 완전 침묵. 완전히 정적에 빠져든 거예요. 전부 긴장하지 이제. 누구 그때만 해도 수업 시간에 그런 걸 물어보는 교수가 아무도 없었죠. 그렇죠. 지금도 그런 얘기 안 하죠. 지금도 하면 뭐 그렇죠. 네. 인터넷에 뜨죠? 그래갖고 완전 침묵에 빠진 거야. 그래서 이렇게 딱 쳐다봤더니 남학생들은 전부 고개를 다 땅에 파묻고 책상에 다 파묻고 있어. 혹시 물어볼까봐. 찍어서 너 자네 할까봐 전부 정말이야. 남학생들 전부 파묻고 있고 고개 들고 있는 건 전부 여자애들이야. 여자애들은 막 눈을 부릅뜨고 쳐다봐. 아니 근데 그때 그 남학생들은 대학교 1학년부터 뭐 3학년, 4학년일 텐데 그렇죠. 한참 때니까 뭐 수시로 했겠죠?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계속 침묵한 거야. 그러니까 분위기 어색하잖아요. 또 선생님은 말을 던졌잖아. 그럼 스승으로서 교수로서 누가 대답해줘야 되는데 아무도 말할 사람 없나? 이제 화가 좀 나신 거예요. 그래도 침묵이야 이제. 침묵. 마담 이러니까. 로즈가 또 저요 한 거 아니에요? 아니 남학생한테 물어봤어요. 그래도 예의가 있으시기 때문에 남학생 중에 누구 말해볼 사람 아무도 없나? 한 번 더 화를 딱 내신 거예요. 분위기가 이제 험악해졌어. 여기서는 이제 우리도 이제 눈치 보는 거지. 딱 그런데 그때 한 남자가 손을 딱 든 거야. 그 멋진 남자 누굴까? 신학과생이어서. 오! 연세대학교 신학과 뭐 몇 학번 3학년 누굽니다. 딱 이러더라고. 그래. 그래. 자네는 일주일에 몇 번 마스터베이션 하는가? 예, 저는 일주일에 3번 정도 마스터베이션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래. 아직 젊으니까 그렇군. 나는 2번밖에 못 하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걸 저는 이미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대단한 수업이네요. 대단한 수업이죠. 네. 그러니까 오픈해서 아니 말씀을 다 하잖아. 딸딸이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
그런 거에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기법. 그러니까 이게 마스터베이션도 이제 본 강좌에서 또 다뤄질 주제들인데요. 정말로 마스터베이션에 대한 오남용, 그 좋은 기능, 순기능, 부정적인 기능, 횟수에 대한 거, 또 이런 것들도 잘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야기를 마스터베이션. 근데 제가 잠깐 짧게 드릴 수 있는 것은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너무 많이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스터베이션을 너무 많이, 자유행위를 그때 남자들이 너무 지난번 많이 해요. 방송에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예요. 우리나라의 남성들 정신건강이라든 체력에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자유행위를 통계적으로 어느 통계 보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하는 거 나왔어요. 그게 저만 보면서 아니 이쪽 보고 갈게요 그러면. 그래서 이 마스터베이션도 유령이만 뭐 예, 유령님. 뭐 아까 당연히 뭐 포르노 이 접근성이 너무 그 가능한 인터넷 저렴하게 우리가 또 이 비용 처리 없이 그 여성을 만나지 않아도 저비용으로 할 수 있는 건데 아우, 고급져 언어가.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는 예. 남자들이 여자 사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 고비용에 대한 남녀 관계에 대한 것들도 한번 언제 한번 달아주세요. 우리 저기 예, 진행자께서. 네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성에 대한 그 장벽을 좀 유연하게 해준다면 성폭력도 좀 낮아질 것이고 네. 남자들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예? 여자들 좀 잘 좀 주세요. 예. 우리 예, 최가연 죄송합니다. 교수님 예. 모토는 제발 여자들 잘 주자. 그거 하나입니다. 맞아요. 말씀하시는 것보다 행복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봐서. 네. 다른 팟캐스트 저기 영화 관련 팟캐스트 시네타운 19인가? 시네타운 거기 패널들이 얘기하는데 열심히 달라 그러면 한 번쯤은 준대요. 아, 남자들이 흔히 말하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뭐. 열심히 달라. 네,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계속 그렇게 이제 치근대다가 하는 유형이 있고, 그 다음에 제대로 한번 찍어서 그냥 어떤 여자든지 함락시키는 남성이 있고, 그러니까 투자 쪽이 진짜 근데 플레이보이죠. 문제는 10번씩 주라고 할 때 음. 여자를 잘못 선택하면 성희롱죄로 감옥에 가거나 그렇죠. 그렇죠. 그 눈치 그러니까 없는 그거- 남자들이 문제죠. 요즘엔 안 그렇게. 줍니다. 10번 찍어도. 아니에요. 그러기도 하지만 정상 들이면 넘어가죠. 그렇게 말하는 도중에 성희롱죄로 갈 수가 있어요. 그냥 맨입으로 하니까 안 그러니까 되는 거죠. 되게 요즘 남자들 우리나라 남자들 되게 불쌍하긴 해요. 어려워요. 그러니까요. 어려워. 기본적으로 토끼 한 마리 정도 메고 가야죠. 그러니까 뇌물을 그러니까 대가에 대한 부분이 예상은 좀 강한 것 같아요. 아무튼 다음에 예. 한번 다뤄보죠 그 주제도. 네, 예. 예, 그건 동물들도 다 공정거래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럼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추후에 진지한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고요. 오늘 한국 사회의 성의 문제점, 너무 아직도 보수적이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타파해 나가면서 밝고 긍정적으로 그리고 잘 주고 잘 받아먹는 아름다운. 네, 아름다운 사회가 되기를 저희가 희망하면서 예, 성공대학 오늘 오리엔테이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